사실상 폐기에 들어간 시멘트세에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폐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도심 갈대숲과 공원 등에서 노숙인들이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노숙의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K-뷰티의 중심이 될 뷰티 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오송이 최적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4년째 국회에 머물면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업계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등을 태워 연료로 사용합니다.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이른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5,000원짜리 시멘트 40kg 한 포대에 40원씩 지방세를 매겨 지역에 돌려주는 법안을 지난 2016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심하게 반발하면서 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수용할 수 없고요. 이중 과세이고 그리고 중복 규제인데다가 저희 시멘트 업계 경영 상황상 과도한 세부담이기 때문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까지 나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처리된다는 관측이 높았지만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또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냥 지자체에서 거둘 수 있는 세수의 하나로 인정이 된다라면 내년 총선 전후로 상임위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산업자원부와 업계 반발이 거세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역 주민을 달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체와 인근 주민들이 맺은 협약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는 지역 발전 기금을 생산량에 비례해서 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출하량이라는 게 카운트가 되니까요.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입법을 독려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리가 돌아가는 쪽으로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비해 액수도 적고 사용처나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했을 때 전체적인 대기 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 돈이 쓰여질지도 좀 의문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다음 주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음성의 한 철강 패널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공장 직원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철강 패널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4, 5년 간격으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균이 유행하면서 폐렴 환자가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처음 독감에 걸린 건 5살 채윤이었습니다. 콧물과 기침은 심하지 않았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엄마에 이어 언니까지 옮아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콧물, 기침 이런 증상들이 많지 않은데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단 받아보니까 독감으로 나온 거죠. 11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환자는 9.7명. 일주일 전보다 1.5명 늘었고 9주째 증가 추세입니다. 독감 유행도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지면서 독감으로 결석한 충북 학생들이 지난달부터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감기 말고 독감 걸렸어. 코는 안 막히긴 한데 기침이 계속 나서 목이 좀 아파요. 특히 올해는 폐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보통 4, 5년마다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균이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과 같이 폐렴이 같이 병합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약도 잘 듣지 않아서 폐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감 백신 접종과 함께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감자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천시가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 만든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감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20kg 한 상자에 8,800원을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2014년부터 103억 원의 기금을 만들었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 농민에게 실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쌀과 오이, 감자와 황기 등 10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최저 가격보다 올해 도매 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파 특보까지 내려지면서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한 하루였는데요. 몸 뉘을방 한 칸 없는 노숙인들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m 이상 갈대가 숲을 이룬 청주 무심천 둔치. 해치고 들어가니 몸을 하나 겨우 뉘을 만한 텐트가 나옵니다. 쌀단지와 조리도구, 폐 가전까지 아예 살림이 차려졌습니다. 한 60대가 남의 눈을 피해 지난 4월부터 고물을 주워 만든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시린 바람은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집여집 공간을 만들었는데 없는 게 없는 게 1시 2시까지는 있다가 가. 왜? 어디 새벽이요? 아니 그지 2시까지는 여가려 늦어놨어요. 도심 공원 구석의 변압기 뒤편 숨겨진 50cm 공간은 또 다른 60대의 거처입니다. 지붕 삼아 주워온 망가진 우산에 젖은 매트리스가 전부. 1년째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노인은 지난 겨울에 이어 오늘도 찬서리를 맞습니다. 거기 그런 데가 문제인데 거기서 사는 데가 그 사람이. 오래됐어요? 아이고 오래됐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청주시가 막연히 추산하는 도심 노숙인은 30여 명. 그러나 목숨 건 겨울나기는 주로 사각지대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져 정확한 노숙인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돈이 떨어지면 여기서 자고 그네. 화장실 그런 데도 잔다니까. 지난 겨울 노숙인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서문동 폐가 화재 이후 청주시는 그냥 두면 또 큰일 나겠다 싶은 노숙지점부터 찾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입소 등의 제도화된 안전망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 예방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단체 생활 또 제약을 받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자유가 많이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입소하는 것을 좀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는 도심 500여 폐가를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숨겨진 노숙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주부 검침원 처우를 청주와 제천 수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6년간 검침 단가를 동결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검침원들과 대화를 거쳐 다음 달부터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 조중군 의원은 주부 검침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K뷰티로 불리는 화장품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버금가는 효자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K뷰티 하면 충북을 빼놓을 수 없죠. 일찍부터 선점해온 충북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화장품 뷰티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 수출 확대와 인프라 확충까지 사실상 전 분야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와 연구부터 생산, 소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뷰티 클러스터입니다. 당장 내후년으로 시기까지 정했습니다. 제조 공장과 그리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있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쓰고 난 뒤에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밀집된 지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화장품 뷰티를 중점 육성해온 충북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화장품 박람회는 이미 7번이나 치른 노하우로 식약처의 공동 개최 제안을 받았던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와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인 화장품 아카데미는 이미 타당성 용역을 끝낸 K 뷰티 스쿨에 뷰티 클러스터는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돼 내년 착공을 앞둔 화장품 산업단지가 위치한 오송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생산량 34%로 전국 2위, 식약처 등 국책기관 집중도에 지리적 이점까지 빠짐이 없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그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충북이 다만 인천, 송도, 판교 등지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우위를 점할 논리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충북에 큰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별 소득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잃을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학부모들이 음성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본선고 설립을 위한 학부모 연합회는 호소문을 내고 혁신도시 진천 지역에는 서전고가 들어섰지만 음성지역에 계획한 본선고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본선고가 제때 열지 않으면 혁신도시 초중학교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가 참여한 대체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 농산물 캐릭터로 충주시를 확정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농산물 캐릭터 충주시가 이름이 충주시인 충주시 공무원을 의미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았고 수달 캐릭터를 함께 사용해 충주의 청정자연과 건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제18회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농산물 통합 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충주시 캐릭터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3년간 83억 원을 들여 영천동 철도 관사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19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대천시는 지난 5월 폐허 상태인 철도관사 20동을 철거하고 낙후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주 내수장터와 제천 서부동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하반기 주민제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옛 내수장터 활성화 프로젝트는 사업비의 절반인 7천만 원을, 제천시의 도시형 장터마을로 일어서는 추억거래소 서부동은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충북 2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2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